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주 좀 저희가 그 인강을 하면서 문제되는 점이 좀 발견돼서 음, 조금 실망도 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수업을 개선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고 공정에 있어서 뭐가 공정하다 나쁘다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수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수업 시작 전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단톡에 올린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유튜브에 남기지 말고 개인톡으로 보내달라. 요번 주부터 시작이죠. 미리 공지를 해드릴게요. 요번 주부터는 댓글을 좀 개인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수업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공지를 했죠. 이제 첫날 그 단톡에 9시 반부터 45분까지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유튜브에 댓글을 그 당일날 남겨야 출석이 인정되고 그 다음날 하면 지각이 되고 그 외에는 결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뭐 처음부터 개인톡으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공지를 남기면 거기에 맞게 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셨던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공지를 했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은 저한테 하셨어야 돼요.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저렇게 되나요? 대한 질문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답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의 공정성이나 뭐 출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되게 많이 고려하고 나름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학교 서버를 이용해서 올리면 일단 저는 좀 편해요. 어쨌든 학교 서버에 올라가면 뭐 그 나머지를 뭐 링크를 걸거나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없이 출석이나 이런 것들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다 뭐 전산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학교 서버에 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학교의 서버에 올리면 이제 학생들이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동시간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거나 뭐 이러면 자꾸 튕기거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보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많이 튕기거나 접속이 안 되거나 막 이럴 때는 뭔가 서버가 폭발적으로 과잉적으로 되는데 그 확률이 유튜버가 적어서 제가 일단 유튜브 쪽으로 선회를 했고 그래서 학교 서버에 링크를 걸어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갈 때 제가 그 또 한 가지 알았던 거는 이제 구글에서 그 수업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하고 이런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유튜브를 듣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중간중간 접속 기록이 안 된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댓글은 물론 달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의심하게 된 거였어요. 그 학생이 올렸듯이 뭐 댓글 복사해서 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댓글이 밖으로 유출 안 되게 개인톡으로 남게끔 보내주시면 좋겠고, 음,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개론 수업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게 뭐 꼭 이쪽 분야로 가실 분들도 있지만 딴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강의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좀 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책 같은 것도 뭐 꼭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이게 어려운 과목이고 힘든 과목이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서 강의도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러는 편이긴 한데, 강의 질은 솔직히 대면 수업만은 못하겠죠. 근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그 교감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텐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듣고 끝나버리니까 제가 그런 거 파악을 못해서 뭐 보충 설명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질문도 해주시는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그 학교 서버 시스템에 그 질문이나 이런 거 남기시지 마세요. 그냥 이 단톡이나 저 개인톡으로 주시는 게 훨씬 답변을 빨리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있는 상황이 학교 서버에 접속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원을 하려면 2차 인증까지 해야 되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에는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그런 접속보다는 단톡이나 개인톡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그쪽은 제가 좀 잘 안 보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상.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거나 강의 올릴 때 잠깐 보고 이러는데, 그때는 너무 늦거나 제가 솔직히 주말뿐이 시간이 없어서 이때 강의 준비하고 올리고, 뭐 그 여러분 강의하는 그 날짜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비우고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요런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확 접속을 하시면 저 또한 또 거기 서버 접속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개인톡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출석에 대한 거는 공지 그대로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톡을 하시고, 만약에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 출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체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본인이 체크해서 아 이때 제가 뭐 문제가 있었다, 저랑 뭐 사전에 체크되신 분들은 지금 출석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체크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런 확인을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출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 고민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 수업이니만큼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뺏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아마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일 거예요. 저희 중간고사일 거고, 뭐 요번 주는 수업을 제가 그래서 좀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고 뭐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쓱 보시고, 인강도 뭐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출제하는 경향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조사를 왜 할까요? 저희는 도시 조사를 하는 목적은 도시의 역할을 파악하고 도시 발전 기능을 파악하고 도시의 문제를 인식하고 양호한 스트로크를 파악하고 동질적인 지구의 구분을 하고 시가화 동향 및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의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조사 방법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시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있죠. 조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조사의 범위한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조사 범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 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사항, 기타 구조물에 관한 사항,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자연 현황 조사, 사회 경제 조사, 환경 조사, 이런 것들 다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자연 조사 같은 경우는 지역 및 지세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고 있죠. 도시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서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계획이나 기존 계획 관련해서 또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런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어떠한 도시를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 조사지요. 도시 설계 대상의 주요 대상은 건조 환경, 물적, 공공, 민간, 이렇게 토지 이용, 교통, 가구, 공공 획지, 공원 녹지, 문화재, 공공 시설물, 공급, 처리 시설, 생활 환경 시설, 대지, 민간은 대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그 다음에 비물적은 이미지, 정체성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요새는 비물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애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파헤치다 보니까 저게 발견됐죠. 이제 청동기 시대 문화, 이제 고인돌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돼 가지고 보통 이제 거기서 발굴 지역을 되게 넓히고 그거를 복합 개발을 하기로 이제 이용하고 이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할 때 이렇게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다가 유적이나 이런 게 발굴이 되면 그냥 훼손하는 경우도 꽤 많았죠.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지 주요 대상은 자연 환경, 뭐 지형 지세, 기후 현황, 강우랑 뭐 통풍,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들은 뭐 수계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조사하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수죠. 유동인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도시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가, 그거를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그 뭐라 그럴까, 경제적 여유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좀 요새는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관련 법규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요.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 뭐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교통정지 촉진법 쭉 이렇게 오다 요새는 우리가 뭘로 많이 가고 있죠? 뭐 도시재생 이쪽을 많이 가고 있죠. 예전처럼 전면적으로 부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아파트의 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자부담 비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고층일수록 1층 대지 면적이 좀 작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부담을 일정 부분을 내야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보통 뭐 도시재생이나 증축, 옛날에는 12층짜리 아파트였다면 뭐 그 구조역학적인 설계를 검토받은 뒤에 뭐 15층 증축을 하면서 나머지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갖출 수 있게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부담을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것이죠. 도시조사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뉘는데, 뭐 보시면 1차 자료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뭐 이렇게 직접 나가서 하는 거, 실측 뭐 이런 것들이고, 2차 자료는 문헌자료조사, 통계자료조사, 비공식 뭐 자료, 공식 자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기존 서적 간행물이나 각종 통계 자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시면 좀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 뭐 잘 안 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통 보시면 인터넷 자료는 활자화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저희가 좀 문제성 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직접 대면조사나 현지조사, 뭐 설문조사 이런 거 다 나가서 하고, 문헌자료조사, 통계자료조사 이런 것들도 보통 책자나 그 공식 사이트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통계 자료는 뭐 통계 문헌 목록 같은 거죠. 토지 이용에 관한 거사 뭐 쭉 한 번쯤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곳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한 번 정도 읽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쭉 읽어 보시면 되고, 뭐 주요 통계자료에서 우리가 제일 그 많이 쓰는 자료 중에 하나죠. 인구 주택 총조사.
인구에 관한 사항, 뭐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지정 통계 조사, 가구의 전수 조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총조사, 뭐 광업, 산업 뭐 이런 것들에서 통계 자료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통계청이나 이쪽 가보면 이제 구하실 수도 있고 거기 있는 PDF 자료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로 드셔가지고 가공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뭐 통계 정보 시스템에 보면 여기 나오시죠. 사이트 10만 명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 뭐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 자료다 그럼 이렇게 국가기관의 공식으로 나온 그 사이트 외의 거는 잘 인정을 하지 않죠. 근데 가끔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데요 라고 해서 보통 인터넷 사이트 주소 목록을 달고 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그 사회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일을 맡아서 한다 뭐 레포트 쓸 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시면 조금 더 그 뭐라 그러지 안정적인 자료를 선택해서 좋은 그 조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 자료는 우리가 어떤 것들 쓰냐를 보면 지형도, 지적도, 항측도, 지번도, 도시계획도, 도시총괄계획도, 행정구역도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뭐 축적은 그때그때 따라서 좀 틀리고요. 어떤 것들을 하냐에 따라서 뭐 지적도 뭐 요것도 많이 쓰고 항측도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일할 때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항측도는 안 쓰고 지번도,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총괄도 이런 것들은 다 접해 봤는데 아직 항측도는 안 써본 것 같고요. 뭐 지형 지적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지번이 나와 있고 막 서울시 요게 종이 지형도고 이건 수치 지형도입니다. 전산 처리로 CAD로 만든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료. 그다음에 보통 뭐 25,000분의 1, 1만 1대 5만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요. 지형도와 지적도 이제 수치 지적도라고 KLIS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등기부등본 여기에서 요 번지에 뭐 이런 것들을 띄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좀 지목이나 경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용도, 지구, 지역도 뭐 도시 주변에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죠. 녹지 지역. 그 다음에 뭐 이제 주거 지역도 1종, 2종, 3종 뭐 이렇게 다 나타내고 상업 지역, 뭐 공업 지역 이렇게 다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그거를 판단할 때 보는 이제 우리가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구의 도시 기본 계획도 요거는 제가 그냥 일할 때 그 썼던 자료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대구의 어떤 도로망을 연결시키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도로죠. 그 다음에 간선망, 서울시 기본계획도 뭐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의 교통계획도 도시기본계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요거는 우리가 토지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다 라고 미리 지정해 놓는 계획도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 공간 구조, 구상도 이런 걸 많이 하시죠. 뭐 어디에 무슨 지역을 두고 뭐 상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간 구조 구상도를 이용해서 나중에 토지 이용 계획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주제도는 뭐 여러분들이 개발 계획을 할 때는 이게 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거의 뭐 손댈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고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 자연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그 멸종 위기종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주변 지형을 좀 보호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 지역이고요. 이게 뭐 맹꽁이 그 경주인가 어디에 보면 맹꽁이가 이제 그 지금은 그 환경 보호 대상 그 저기 생물인데 그것들이 이제 연못이랑 우리가 그 옆에 보면 그 연못 연못 옆에 그 저거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걷고 싶은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연못이 맹꽁이 서식지여 가지고 얘가 길가로 넘어와서 그 다른 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개발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개발 계획 전에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피복 분류도 이런 것은 이제 뭐 아스팔트냐 뭐 녹지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쵸, 오염 부하량을 측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 여기서 오염 부하량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염이 아니라 이제 오염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치유나 이런 것들이 되느냐, 환경 용량을 설정할 때 요 지역은 인구 밀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필요한 산소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녹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지도죠. 이제 그 외에 환경 관련 주제도 영급, 경급, 수관 밀도, 그다음에 비오톱, 토양도, 지질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발 계획할 때 좀 이제 그 녹지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쪽이 밀집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원, 보은 뭐 다 이런 곳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나 뭐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지도들이죠. 뭐 그 다음에 음영 기복도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진 않고 그 보고서나 이런 거 들 때 이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낼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인구계획 성정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이죠. 보통 뭐 우리가 등차급수냐 등비급수냐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쓰죠? 요 다음에 나오는 그 회귀방정식에 따른 최소승차법을 쓰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인구가 늘 때 쭉 느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방식이 있을 때 5년간의 기준을 잡아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잠시만요, 줄었다 하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 요 곡선을 가운데를 잘라서 보고 이 증가치 추세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온 것대로 보통 우리가 엑셀 표에다 짜서 집어넣고 그냥 뭐 인구, 이거를 아마 손으로 계산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 도시계획 기사 뭐 이런 거 아닐 때는 거의 계산을 따로 하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봐두시면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의 과제 및 목표, 외부 효과는 외부에 이제 그 어떻게 설명드리냐,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업단지니 이런 것들을 이주시켰을 때 그 산업단지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이주를 해서 뭐 거주지역에 살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 내에서 뭔가 인구 증가나 산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 주체 간의 경합, 뭐 도시 사회는 토지 이용의 결과에 이제 수많은 주체가 존재하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뭐 건물들은 뷰가 좋아서 한강 뷰는 뭐 보통 2천만, 적게는 2천만에서 뭐 5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자연 환경들이 우리에게 그 주는 개발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앞에 있는 사람은 좋고, 그런 만약에 한강에 1차로 접해 있는 단지 말고 그 뒤에 단지는 어떨까요? 더 높이 세워야 한강 뷰를 뽑고 그 도시의 그 한강 뷰에 대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주체가 이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난개발은 무질서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 외곽 녹지공간이나 농업용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부담이 가중되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도 되고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이제 저하시키는 것이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용인인데, 그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상하수도 공급망에 연결하고 도시 그 도로망에 연결을 하면서 점점 뭐 과부하가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물론 뭐 전체적으로 한번 증설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토지 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경,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 주거 지역이 크냐 공업 지역이 크냐 녹지 지역이 크냐, 예전에는 주거 지역이 크고 뭐 공업 지역이 큰 것이 제일, 뭐 한 60, 70년대만 돼도 공업 지역이 큰 것이 좋았죠.
그 다음에는 주거 지역이 큰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엔 녹지 지역이 큰 것이 좀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주거지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능에 상층하는 이게 그러니까 요 내용은 내가 이것을 여기다 녹지를 둬야 되냐, 아니면 다른 걸 둬야 되냐, 그리고 여기다 뭐 쓰레기 시설을 갖춰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 좋은 것들을 좀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과 편리성, 경제성, 쾌적성 등을 제공하려고 그런 것이죠.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은 기본 방향과 대상지 선정, 수요 예측, 입지 배분, 장기 계획 및 실행. 여기서 우리가 그 도시 조사 방법이 제일 필요한 것은 기본 방향과 대상지 선정, 수요 예측까지 제일 중요하겠죠. 뭐 물론 나머지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쭉 쓰기는 하지만 요것들을 정할 때 제일 도시조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방향 설정은 뭐 비전이나 그런 거 있죠. 안산은 옛날에 산업도시로 발전을 했죠. 시와 공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뻘을 막아가지고 뭐 이제 공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안산 쪽으로 거기 있는 인구가 많이 이주해서 오는 상황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뭐 안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위한 뭐 일기 신도시 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제 후보군은 현황조사, 소트 분석, 평가, 계획구역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소트 분석은 아시죠? 여러분 많이 해봤듯이 십자로 거놓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 요인을 분석해서 어느 게 더 큰지 뭐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조사죠. 이제 수요 예측 단계에서는 대상지에 도입되어야 하는 시설 종류와 규모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가지 면적 추정, 뭐 계략적인 방법은 시가와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뭐 인구 예측을 한 다음에 주거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택지 분야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대상지에 도입되어 있는 시설 규모 측정에서 뭐 상업지역 총량적인 방법, 그 상업지역의 면적은 상업 인구 이용률, 건폐율,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공공용지율, 1인당 평균 상업 면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자족 도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대충 계략적으로 뭐 중심 상업 지역은 고급 호텔 뭐 이런 게 있고 15만인 6km 일반 상업 지역 일상 상업 뭐 요런 거를 어떻게 보시냐 그럼 분당 쪽을 보시면 분당 서현역이라는 지역은 백화점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딴 지역을 보면 그 무슨 로드라? 분당 먹자골목 쪽이 있습니다. 거긴 뭐 일반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 옆쪽으로 쭉 붙어있는 상가 단지들 그게 근린 상업시설로 보시면 되겠죠. 공업지역, 뭐 종업수 부지 밀도, 표준 공장 단위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공업지역 면적을 만들면 되고요. 대상 녹지 지역은 뭐 공원
유원지, 시설 녹지를 제외하고는 정량적인 면적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연 오염도를 어떻게 그 자연적으로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보통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좋죠. 그래서 뭐 우리가 쭉 따져 보면 여기 보시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개발 사업에 했을 때 뭐 총계 주택 용지,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요게 1, 2, 3종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고, 상업 업무 지역, 유보지는 좀 남겨놨다 무슨 시설이 부족하다 싶을 때 좀 우리가 다시 그 토지를 이용해서 넣어줄 수 있는 곳이 유보지죠. 그래서 뭐 쭉 나머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안에 이런 것들을 쭉 내용을 확인, 그 앞에 도시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한 도시의 그 내용을 보는 거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 행정기관이 많이 갈 것이다. 행정기관이 많으면 공무원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그럼 공무원이 내려갔을 때 어떠한 시설물들이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산업용지가 적죠. 1.1% 비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 산업용지는 거의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시설들을 위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런 것들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도시조사 방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입지 배분 단계에서 수요 예측 대상, 그다음에 대상지 현황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도시 공간 부저 연결 체계를 완성한다. 요게 보통 교통망 체계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구상안과 설정, 평가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하고, 집행계획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법적, 행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계획을 실현시키는 단계죠. 물리적, 법적 규제, 조세, 시설 및 간접 수단과 개발, 사업 등을 직접적인 수단을 활용하여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법적 수단은 우리가 용도 지구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계획, 시설 계획, 도시 산업 계획 등을 만들고, 이제 하위 쪽으로는 그 저거를 만들게 되죠. 그 뭐라 그러지? 건축법 이런 것들에 대해 제한을 걸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업은 끝났고요. 한 주 잘 보내시기 부탁드리고, 요번 주 댓글은 봄비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봄비에 그 황사나 먼지가 씻겨 나가듯이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거, 너무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각박해져 있는데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 어쨌든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잘못이 제일 크기는 할 텐데, 학생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을 봄비에 씻기는 황사처럼 좀 잘 가다듬으시고, 중간고사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공지가 올라갈 거고요.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고사 대비해서 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짚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기는 할 텐데, 저도 수업을 계속 그냥 나갈지 어떨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단톡방에 투표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 해주시면,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 최대한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